네, 뉴스탑10이 선정한 6위입니다. 자, 취임 2년도 안 돼서 VIP 동생 소환. 네. 보시면요. 박지만 회장과 이 정윤회 씨의 권력 암투설 실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지만 회장을 이번 주에 소환한다고 하고 3인반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 검찰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도 결국 소환이 되는군요. 네, 검찰은 어제 박지만 씨 측에게 이번 주 내에 소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씨 측도 이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검찰은 최근에 이 박관천 경정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해서 지난 5월쯤에 박지만 씨가 세계일보 기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떤 문건 유출의 과정에서 박지만 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해당 문건에 대해서 뭐 받아봤는지, 받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배경과 구체적인 입수 경로 등을 물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박 회장이 본 것으로 알려진 100쪽 분량의 문건이 이 박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왔던 문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청와대 문건인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들 문건과 관련한 사후 처리 내용도 어떻게 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는 김민지 기자가 출연을 했었는데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뉴스탑10에 두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인데 결국 본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순희 차장.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이 청와대 문건의 본질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문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1월쯤에 문건 작성을 지시하게 되죠. 예. 근데 이 문건의 내용이 바로 그림자 실세로 지목되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것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죠. 모임을 갖고 국정을 논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씨는 그 문건의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바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데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바로 박지만 회장과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를 큰 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7인 모임이라고 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오히려 7명의 정기 그룹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문건을 무엇을 작성할지 또 문건을 시중에 어떻게 배포를 했을지 이런 정황을 잡았다. 이런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건 파동으로 시작된 모든 정황을 비춰보면 바로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간의 어떤 큰 권력 다툼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미스터리가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정윤회 씨, 박지만 씨 얘기를 하면서 조순희 차장한테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방금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는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어쨌든 이 청와대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과 지금 청와대는 사실 모르고 주범은 청와대가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 곁가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 시선 조순희 차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본질. 예. 일단 그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뭔가 강압적인 어떤 수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그 상식적인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검찰 수사는 대단히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 최경희를 그동안의 검찰에서는 이 청와대 문건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람으로 지목을 하고 문건이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유통된 뒤에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문건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박지만 회장과 이 정윤회 씨의 권력 암투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되는 이 상황부터 짚어봤고 방금 전에 경찰에 출석한 이 신은미 씨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군요. 첫 번째 질문 보시죠. 허기땡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 신은미 씨가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해 강연할 수는 없나요? 북한에서 자유여행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질문이 많군요. 실제 수용소 몇 군데 방문시켜달라고 요구해보세요. 여행 경비는 누가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동영 차장. 질문이 좀 묘하고 어렵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시청자분께서도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 가서 저런 강연 할 수 없겠죠. 저런 걸 하기 시도조차 한다는 계획만 알고 있어도 북한에서 오히려 수용소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수용소 보내달라고 입 여는 순간 진짜 가서 못 나오게 거기다가 집어넣을 테고요. 여행 경비, 공식적으로 신은미 씨는 본인이 돈을 내고 미국 여행사 통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북한 찬양하는 행동, 노래 부르고 감상문 써서 내고 해서 상 받아서 그 상금을 또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돈으로 자기 여행 경비를 충당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시각입니다. 신은미 씨 관련해서 쏟아지는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룡땡 씨가 보내주신 조순 차장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하네요. 황선 씨는 딸에게 너의 고향은 평양이라고 했다는데 그 딸이 지금 대한민국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나이입니다. 북한도 우리 같은 그 정도의 급식을 제공하는지요라고 했죠. 조순 차장도 학부모시잖아요. 네. 무상급식 관심 많으실 텐데. 예, 북한도 물론 그 급식을 제공하죠. 예. 왜냐하면은 북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른바 무상 보육까지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북한이 우리 정도의 질 높은 그런 급식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굉장히 그 빈곤한 인권 실태가 그 외국에 알려지는 그런 일은 없겠죠. 일단 무상급식에 대한 조순 차장이 답을 내놓으셨는데 이 얘기도 이 질문도 또 있습니다. 좀 재밌네요, 이거는. 이건 이동영 차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은미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사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데요. 만일 오군이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구속 가능했었나요? 미국 시민권자 하더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구속도 될 수 있고 재판을 받고 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흔히 소파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한 중대 범죄가 아닌 그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하고 구금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뿐이고요. 국내에서 저지른 그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박지만 씨 다음 주 소환 소식부터 방금 전에 뜨겁게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이 SNS 질문까지 신은미 씨 관련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